대학교에는 막 팀플 발표 같은 거 엄청 많잖아요. 팀플. 저 1학년 때 교양 수업 많이 들었어가지고 그때 팀플 발표 몇 번 했었는데 전공 수업이 이제 2, 3학년 되니까 이제 전공으로 위주로 많이 듣다 보니까 이과는 사실 그렇게 발표할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한결 편한. 부럽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학기에 한 번씩은 발표가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분들께서 막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시키시는데 근데 한 번 발표하고 나면은 진짜 준비 엄청 오래 하고 그리고 다른 제 조원분들이랑 막 조율해서 시간 같이 맞추고 그리고 막 그 분담해서 막 하고 막 진짜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는데 근데 또 많이 얻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대학교에서 팀플 수업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수업이 팀플 수업이었고 스트레스. 그래서 발표, 스피치 필수. 스트레스. 네. 그리고 요즘은 면접에서도 PT 발표가 있잖아요. 맞아요. 스피치 중요한 것 같고 한국에서는 특히 자기소개 정말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일상에서 진짜 스피치가 중요한 순간 정말 매 순간이지 않을까. 누구를 만나도. 자기소개하고 맞아요. 어필하는 것도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미성년자일 때는 뭐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때는 사실 발표할 일이 딱히 없잖아요. 한국 맞아요. 중학교 다니면. 그래서 그렇게 크게 중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미국을 갔는데 네. 정말 문화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어요. 이제 한국에서 수업 맨날 조용히 뒷자리에서 그냥 필기할 거 필기하고 선생님 수업 듣고 선생님들이 뭐 질문 있어요? 이러면 없죠? 이러고 하시잖아요. 없죠? 근데 미국에 갔는데 이제 수업이 이제 끝날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뭐 질문할 사람 손 들으세요 이래요. 그러면 다들 손을 막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은 한 명씩 얘기하고 시간이 다 되니까 선생님이 너 거기까지만 질문 받고 다음에 뭐 질문이 너무 많아서 우와. 학생분들이 한 질문만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대답을 듣고 그거에 대한 뭐 또 질문을 하시던가 아니면 그거에 대한 반박을 하던가 엄청 열정적으로 자기의 반박은 정말 멋있다. 네, 근데 제가 너무 멋있었던 게 자기 의견이 맞건 틀리건 그냥 당당하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모습에 와,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다. 그래서 되게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한국 대학교에 와서 또 그걸 많이 느껴요. 좀 수업 시간에 이제 연강을 듣다 보면 외국인 친구들도 있는데 뭐 수업 끝나고 교수님한테 질문하러 가시는 분들 중에 외국인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한국 분들은 이제 같은 거면은 뭐 친구한테 묻는다든지 혼자서 찾아본다든지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되게 진짜 말씀하신 그대로 외국인 친구들은 진짜 교수님 안 놔주세요. 맞아요. 다음 수업이 이제 진행해야 되고 사람들이 다 들어왔는데 근데 교수님 아직까지 쓰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수업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교수님이 다음에 수업 있냐고 그래서 네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끌고 같이 나가가지고 아예 우르르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때는 질문 있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손 안 들다가 끝나면 이렇게 막 줄 서잖아요. 근데 따로 물어보고 약간 소극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도 이제 중국에서는 고등학교까지는 이제 별로 그런 게 없다가 처음으로 이제 대학 입학하면서 그 과제 같은 저도 공대인데 공대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발표랑 글 쓰는 게 싫어서 공대 간 케이스여서 싫어하시면 대박. 그런 케이스여서 근데 1학년에는 교양 필수가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이게 똑같이 글도 써야 되고 이제 발표도 해야 되는 수업들이 많아서 그래서 처음에 수업 들어갈 때 이제 교수님께서 그 OT 때 뭐 질문 같은 걸 질문하는 차수나 그러면 수업 태도 같은 걸 이제 평점에 들어가면 막 그 학기 분위기가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또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안 하면 뭐 맞아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다 죽지고 있다가 그냥 정치는 것만 기다리고 제가 저번 학기 수업에 발표 점수가 있다 그래서 그 발표 점수 10점 받으려고 아주 학생분들이 질문하실 분 이러면 다 몇 번 누구누구입니다. 맞아,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해야 교수님 체크를 하시기 때문에 맞아. 근데 저는 사실 발표는 뭐
뭐 미리 준비만 되어 있으면은 다 괜찮은데 면접이 좀 취약하지 않나 생각해요. 그 뭐 아직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면접 같은 경우에는 준비해간 내용 말고 이제 다른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임기응변으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말을 되게 조리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되게 짧은 시간 내에 생각하고 얘기할 수 있을까? 좀 이런 걱정도 되고 그래서 면접이 조금 취약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팀플 같은 거 하면 보통 제가 발표를 많이 맡아서 했거든요. 그래서 스피치 하면은 좀 막 잘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좀 차분하게 뭐 설득하고 이런 발표는 좀 잘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좀 생기발랄하게 좀 자기 어필도 잘하고 막 재밌게 하는 발표하는 친구들 어린 친구들이 보통 그런 친구들 보면은 좀 부럽더라고요. 오빠는 되게 차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비슷하게 차분하게. 아니, 저는 차분이 아니고 거의 말을 안 하죠. 땅 보고 말하시고 눈으로만 발표하시는. 그냥 준비한 것만 읽고 최대한 빨리 내려가려고. 또 문과여서 발표 많죠. 발표가 어떤 수업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쵸. 한 학기에 무조건 발표가 다 있었고 맞아요. 과목마다 다 있고 이래서 근데 이게 또 이게 혼자 못해서 점수를 제가 못 받는 거면 모르겠는데 이게 다른 분들한테도 영향을 끼치니까 잘해야 되잖아요. 그 부담감이. 맞아요. 근데 파트를 항상 정하잖아요. 누구는 PPT, 누구 발표, 자료조사. 근데 제가 뭐 잘 알면 발표를 자신 있게 이렇게 딱 하겠지만 불안하기도 하고 해서 머뭇거리면 그러면 PPT 하실래요? 이러면 제가 또 약간 컴맹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또 못 만들어서 이렇게 뒤에서 안 좋게 생각을 하실까봐 그러면 제가 발표를 할게요. 이렇게 하고 발표를 하게 되는데 너무 긴장돼요. 너무 맞아요. 앉아서 볼 때는 앞에서 말하시는 분들 얘기 솔직히 잘 안 듣잖아요. 막 집중해서 막 눈도 잘 안 쳐다보고 그러는데 절고 막 앞에 서면 좋겠어요. 그 분들이 막 이러고 보시는 것 같고 맞아. 속으로 내 말투를 비웃으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맞아. 교수님들 속으로 무슨 생각하시는 거지? 이러면서 막 초점이 떨리고 처음에는 진짜 팀플 발표가 너무 무서워서 맨날 긴장 엄청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해도 긴장되는 건 많이 해도 여전한 것 긴장되죠. 같아요, 진짜. 제가 잘 아는 분야는 그래도 좀 잘 한다고 느낀 게 편하게 할 수 있죠. 네. 공모전에 나갔는데 공모전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회인가? 이러고 네. 그냥 가서 발표를 했는데 공모전이 대부분 여럿이서 하잖아요. 네. 뭐 한 팀? 5명, 뭐 많으면 10명까지도 해서 한 팀으로 구성되어서 나오는데 저는 이제 외국에서 다니다가 한국 이런 공모전을 모르고 당연히 혼자 하는 건 줄 알고 나갔죠. 제가 다 준비를 해서 나갔는데 저 빼고 다 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날 당일에 발표까지 해서 이제 하는 모든 걸 다 이루어지는 날이었는데 긴 테이블에 저 혼자만 있고 나머지 분들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와. 그래서 다 막 화이팅 막 이러고 있는데 저 혼자 막 떨려가지고 막 손 막 이러고 있고 와. 아휴, 그냥 경험이다 하고 했는데 다행히 잘해서 이야. 근데 약간 한번 잘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야 그 이후로부터 좀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저희 학교는 1학년 때 이제 영어 수업을 무조건 들었어야 했어요. 이제 2학기를 들어야 했는데 근데 저희 교수님이 정말 엄하신 분이었어요. 발표에 관해서는. 발표에 관해서 엄청 요구가 많고 이제 막 예를 들면은 발표하면서 아이 컨택을 잘해야 되고 스크립트 못 보고 당연히 못 보죠. 그거는 기본이에요. 그리고 그 PPT는 자기가 알아서 그 리모컨을 컨트롤해야 되고 그리고 목소리 톤, 높낮이, 목소리 크기 그리고 시선을 어디다 두는지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발표하는 걸 선호하시고 수업 시간에 한국 한마디도 못하게 하고 이제 한국 웃으면 No Korean 이러면서 Only English 막 이러면서 이러신 분이고 발표에 대해서는 정말 내가 생각했던 엄청 이상적인 발표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발표를 저는 정말 긴장을 엄청 많이 하고 준비도 진짜 열심히 하고 또 괜히 막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오기 생기죠. 네, 그리고 막
저는 그때 3팀으로 했어가지고 이제 세 번째 주에 발표가 되어 있었는데 앞 두 팀에서 되게 칭찬받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나도 칭찬받고 싶다 이런 느낌에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거의 교수님께 발표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긴장보다는 이렇게 해야지. 여기서 이렇게 걸어야 되고 저 아이 컨택을 좀 더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끝냈는데 다행히도 그때 10점 만점에 제가 9.5점을 받았거든요. 네, 최고점이었어 저희 반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이후로 발표가 조금은 쉬워진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맞아요. 저는 그런 긴장한 친구하고 같이 발표했던 경험이 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그 팀플은 같은 그 팀원들이 다 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했어야 돼서 제가 딱 이게 스타트로 멋있게 발표 준비한 걸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목차를 탁 넘겼는데 그 친구가 점점 말이 정말 떨리기 시작하더니 대본을 보면서 점점 떨더니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막 눈물을 이렇게 뚝뚝뚝 흘리면서 발표를 하는데 제가 가서 도와줄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고 이상하잖아요. 수도 없고 하면서 들어갈 수도 없고 네. 그 친구의 분량은 있으니까 기다리기는 해야겠는데 울면서 하는 건 저도 처음 봐서 정말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됐어요? 그냥 계속 말을 울면서 끝까지 자기 거를 말은 하고 나와야 되는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네. 진짜. 저는 그 영화 혹시 그 영화 덩커크 혹시 아시나요? 어떤 영화라고? 덩케르크 영화. 네, 그 영화 혹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영화. 네네. 감독. 혹시 보신 분? 저 봤습니다. 진짜 그 영화 마지막 부분에 그 병사들이 돌아가면서 기차 안에서 그 신문에 났던 그 윈스턴 처칠의 연설 읽는 부분 그 기억나시죠? 네. 덩케르크 작전이 이제 어딘가 이렇게 뭐 앞으로 나아가는 작전이 아니라 철수하는 작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군인들의 사기도 떨어질 거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도 더 불안해질 수도 있을 거고 이제 막 희망했던 것도 이제 막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우리는 해변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뭐 육지에서도 싸울 것이고 뭐 거리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싸울 것이고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그분이 우리는 절대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그거를 제가 그때 하셨던 그 연설을 제가 들어봤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막 제가 군인이 된 듯한 기분이고 괜히 막 나가자 좀 이런 되게 사기를 북돋는 그런 거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 마틴 루터 킹이라는 유명하죠. 미국 흑인 운동 지도자이고 목사인데 제가 이분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원인이 그 예전에 영어 수업 때 이분 연설문을 강의 그 내용으로 배웠었어요. 저희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강의한 그 연설한 내용을 이제 배우는 거잖아요. 다 이제 서술하는 식이고 그 단어도 되게 간단해가지고 좋았었는데 좋았대. I have a dream. 또 한 분 있죠. 버락 오바마 대통령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저는 오바마 그 대통령 얘기하면은 그 표정이 생각이 나요. 맞아요. 그 되게 단호한 이런 이 표정 있잖아요. 저 그 표정이 생각이 바로 나요. 뭔가 스피치 할 때 감동을 주고 호소력이 있고 그 듣는 사람을 배려하는 스피치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걸 정말 잘하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Yes we can, The best is not yet to come 뭐 이런 문장들은 많은데 저는 더 놀라웠던 게 그 대통령이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한대요. 연설문을 쓰고 고치는 것도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하고 계속 반복을 하고 연습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타고난 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어떻게 저렇게 감동을 주는 말을 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연습만이 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륙을 뒤흔들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국 기업들 심층적으로 낱낱이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남규 씨 혹시 학창 시절에 만화책 즐겨 보셨나요? 부모님이 이 방송을 보실 텐데 이거를 커밍아웃을 해도 되는지. 그래도 중학교 때는 그 다 교과서 밑에 이렇게 숨겨서 봤더니 이게 선생님들이 다 안 돼요. 근데 그래도 한 번쯤은
다 숨겨서 봤던 것 같은데 저는 그때 드래곤볼이라는 만화를 그때 눈을 떠갖고 한창 또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당시에 또 인터넷 소설도 굉장히 유행을 그쵸. 했었는데 인터넷 소설뿐만 아니라 뭐 만화나 TV 애니메이션 이런 걸 섭렵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뭐 두치와 뿌꾸, 검정 고무신 막 이런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영이요. 네, 네. 아, 그런 거 많이 봤죠. 그러니까요. 그런 이런, 걸 섭렵했던 그런 또 기억이 나네요. 이런 만화가 근데 예전에는 이게 많이 보면은 큰일 날 것처럼 부모님들이 항상 맞아요. 말씀하시고 맞아요. 되게 몸 건강에 정신 건강에 안 좋은 이런 걸로 인식이 됐었는데 맞아요. 눈 요즘에는 나빠진다, 눈도 막 나빠지고 허리 굽는다 뭐 이런 안 좋은 말들 다 했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당당하게 한 장르로 인정을 받고 있는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에서는 어떤 편인가요? 아니 정말 한국에서도 원래 뭐 바보 상자라고 할 만큼 네. TV를 봤는데 이제는 컨텐츠라고 해서 엄청 인정을 받는 시대잖아요. 그쵸. 근데 또 컨텐츠 강국하면 중국이 급부상을 하고 있으면서 애니메이션, 만화 자체로서 중국도 하나의 장르로서 인정을 하고 오히려 이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매우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만화책과 방송, 또 영화는 기본이고요. 포털 사이트나 웹을 통해서도 이렇게 연재되는 만화를 쉽게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중국에서도 이런 사이트들이 많은 편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식당 가면 왜 부모님들은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자유롭게 아이들은 정말 경건한 자세로 휴대폰에 곧 빨려 들어갈 것처럼 뭔가를 보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애니메이션 동영상일 텐데 중국 동영상 플랫폼의 발전과 함께 애니메이션도 점점 더 이제 발전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어쩌면 애니메이션 산업은 미디어 산업의 발전과 함께 성장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중국도 마찬가지의 그 성장 과정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의 애니메이션 시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런데 알아보기에 앞서서 사실 중국의 애니메이션 조금 낯선 게 사실이에요. 네, 맞아요. 그동안 중국 애니메이션 하면은 글쎄 딱 떠오르는 작품은 아직까지는 없잖아요. 네. 그동안 부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태동기를 맞이하면서 조금씩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애니메이션이란 말을 들으면 어렸을 때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디즈니 맞아요. 그 만화를 기다리던 그 감성이 남아 있어서 네. 괜히 또 설레곤 하는데 오늘 또 굉장히 설렘 가득 안고 중국의 애니메이션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애니메이션 시장이 2000년대에 들어서 급격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키워드 하나. 공부하지 말고 만화 보세요입니다. 와, 좋은 말이네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학창 시절에 들었으면 누구보다도 잘 들었을 이 말인데요. 자, 공부하지 말고까지는 여태까지 잘 지켰는데 자, 지금 실제로 중국에서는 애니메이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다양한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보니까 2004년부터 애니메이션 산업진흥책이 정부 주도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중국의 젊은 세대 혹은 미성년 세대가 미국, 일본 또 우리 한국 등의 타국의 문화에 빠져들지 않게 하려고 거기에 대한 위기감을 좀 느껴서 정부가 시행한 이 정부 주도의 정책입니다. 네, 하지만 문화라는 게 보는 사람의 마음에 좀 흡수가 돼야지 좀 그 마음을 얻었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공감을 사야 되는 건데 이게 그냥 막 잘 만듭시다, 잘 봅시다 이런다고 문화로 흡수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좀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 중국은 중국다운 방법을 총동원했는데요. 바로 5시부터 8시까지 외국 애니메이션 금지. 자, 그래서 중국 애니메이션 비중을 6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2008년부터는요, 외국 애니메이션 방송 금지 시간을 9시까지로 확대를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도 어느 날에서부턴가 이 꽌란 까오쇼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꽌란 까오쇼 하면 딱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슬램. 슬램덩크. 전 슬램덩크 강백호 목소리를 중국 목소리로 들으면서 자랐는데 어느 날 이게 안 보이고 다른 중국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거여서 너무 서운해서 결말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이런 정책 때문이었던 거죠. 네, 중국의 노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먼저 자국 애니메이션의 발전을 위해서 애니메이션 관련 기업을 아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노력은 중국의 항저우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를 애니메이션 도시로 구축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대학마다 애니메이션 전문 학과를 설립하는 등 이렇게 아주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또 이런 정책들을 시행하면서 실제로 그 성장에 도움이 됐나요? 네, 이 정책을 시행하고 나서부터요. 이 2009년부터 문화 콘텐츠 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애니메이션 산업 규모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더불어 캐릭터 산업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주어진 환경에서 성장을 한다는 게 어쩌면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단순한 성장뿐만 아니라 좀 내실 있는 성장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 이제 또 이런 예리한 지적까지. 좀 깊이 있었나요? 멋있습니다. 저도 이런 궁금증이 생기려던 찰나였는데 먼저 네. 또 이렇게 질문해 주시니까 급성장을 이루는 만큼이나 어떤 예술성, 작품성 이런 것도 인정을 받고 있나요? 이 두 분 다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진정한 성장을 위해서는 냉철하고 또 객관적인 평가가 있어야겠죠. 네, 근데 중국 대륙이 이제 애니메이션 영화의 흥행 돌풍에 휩싸인 상황에서 흥행 수입 탑 7에 들어간 작품들을 보면 아직까지도 그중에 3편이 여전히 일본 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작년 중국 애니메이션 영화 흥행 수익을 봤더니요. 일본의 대표 애니메이션이죠. 이웃집 토토로가 5일 만에 1억 위안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1억 위안. 아니 사실 이웃집 토토로 하면은 거의 고전에 가까운 애니메이션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창 애니메이션 산업이 성장 중인 중국에서 이런 흥행을 했다는 것 어떤 뜻일까요? 이 뜻을 이해하려면 먼저 중국에 스크린 쿼터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텐데요. 중국 역시 1년에 상영 가능한 외국 영화의 편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자유롭지 못한 영화의 분위기 속에서 1988년 옛날 꽃날에 만들어진 이 토토로가 지금에서야 상영을 하게 됐다는 거죠. 네, 그런데 정말 이상하고 좀 안타까운 일은 이미 3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중국 자국에서는 이 토토로를 뛰어넘을 만한 아직까지 그 애니메이션 없었기 때문에 지금 토토로가 여전히 이렇게 각광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전문가들의 평을 한번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토종 애니메이션 영화는 여전히 할리우드 애니메이션을 모방하는 경향이 강하고 작품의 질이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제 의견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때문에 작품의 질을 높이고자 다짐을 가지고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애니메이션 영역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하네요. 네, 중국 IT 기업들의 주도 하에 애니메이션 관련 여러 산업들이 질적 발전을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10개 이상의 만화랑 또 애니메이션 기업에 투자해온 텐센트는 이 중국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을 지원하는 100편의 애니메이션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 애니메이션의 미래를 더욱더 밝게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일이 또 있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키워드 2, 베를린 영화제로 간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그동안 중국 내에서 인기 최고였던 애니메이션들이 참 많았는데요. 하지만 해외에서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부터는 전 세계 각종 영화제에 초청을 받는 애니메이션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작품을 하나 꼽아보자면 저도 이 영화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나의 붉은 고래라는 작품인데요. 이게 어떤 인간의 영혼을 이렇게 고래로 해갖고 좀 어려운 영화였죠? 이걸 뭐 어떻게 좀 키워내서 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중국 영화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네, 이 영화는 2017년에 개봉된 애니메이션인데요. 중국 내에서 940억 원 정도의 흥행 기록을 세운 판타지 애니메이션입니다. 중국 친구들은 이제 이게 워낙 유명하니까 물어보면 다 보기는 했대요. 근데 남규 씨처럼 보긴 했는데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 영화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는 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중국은 조금 이렇게 킬링 타임을 위한 좀 되게 가벼운 영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영화는 살짝 무겁지 않나라는 평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자그마치 12년에 걸쳐서 제작됐고요. 중국에서도 엄청난 흥행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또 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여러 영화제 초청도 되면서 또 작품성으로도 많은 인정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중국 애들은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 중국에서는 이 알려진 바와는 조금 달리 인지도 측면에서는 크게 뭐 되게 유행했다라는 느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반면 이 영화가 이 중국 특유의 사상과 세계관을 잘 보여줬지만 이 좀 엉성한 전개 그리고 일관되지 않는 인물이다라는 평가가 좀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좀 상 받는 영화들은 대체적으로 어려운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또 하나의 작품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작년 2018년에 개봉한 Have a Nice Day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이 베를린 국제영화제까지 다녀왔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영화가 초청된 해당 부문에서 아시아 애니메이션이 초청된 게 두 번째라고 하거든요. 네. 이 일본 애니메이션의 거장이죠.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이은 그 두 번째였다고 합니다. 네, 이 Have a Nice Day라는 이 영화는요, 개봉 전부터 각종 영화 초청을 받았던 기대작이었는데요. 저는 이 영화 포스터에 적혀있는 문구가 너무 근사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我们都想改变命运. 可是我们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아는 척 네. 네. 可是我们终于被命运改变. 이라는 문장이었는데 모두 운명을 바꾸고자 노력하지만 결국은 운명이 우리를 바꾼다. 뭐 이런 이것도 좀 무거운 굉장히 내용이었던. 철학적인 것 네, 같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뭐 영화 내용만 보면은 그 조직 폭력 단체에서 일하는 네. 운전 기사가 여자친구가 성형이 잘못돼서 재수술을 시키기 위해서 돈가방을 들고 튀는 내용의 이제 이 범인이 누구신가를 찾는 약간 블랙 코미디인가 하면서 저는 네. 봤던 기억이 나는데 포스터에 다 망치랑 톱 이런 거 들고 막 네,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되게 좀 재밌으면서도 풍자가 있고 또 의미가 있는 영화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지금의 성장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곳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마지막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키워드 셋. 중국판 지브리. 상하이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입니다. 네, 상하이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는 중국 최대 규모의 애니메이션 제작소인데요. 1957년에 세워졌고요. 이곳은 중국 애니메이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 애니메이션 업계는 상하이 스튜디오가 거의 독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국 네티즌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있대요. 이 만화 알면 최소 80년생, 뭐 이 만화 알면 최소 몇 년생 그쵸.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네. 상하이 스튜디오가 중국 애니메이션 발전에 있어서 초석을 마련한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네, 이 아마도 중국 친구들 역시 상하이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만든 애니메이션들을 보면서 자라나지 않았을까요? 아마 앞으로 상하이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만든 더욱 많은 재밌는 퀄리티 높은 애니메이션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이 애니메이션들은 물론 수묵화나 종이접기, 또 2D와 입체 영상을 입히는 등 다양한 시도도 바로 이 스튜디오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중국 애니메이션에 아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이렇게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이 상하이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중국 애니메이션의 역사인 만큼 앞으로도 중국 애니메이션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중국 기업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차이나 코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再见，拜拜。